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김하윤입니다. 오늘은 유럽과 영국의 화장품 시장 소개와 함께 화장품 규제 및 기관, 그리고 인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화장품 규정을 유럽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화장품 규정이 체계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는 5,298억 3,500만 달러, 이 중 아시아가 1,908억 5,900만 달러로 36%, 북미가 1,117억 3,800만 달러로 21.1%, 서유럽이 1,019억 5,100만 달러로 19.2%, 그리고 EU 27개국이 895억 6,500만 달러로 16.9%를 기록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화장품 시장은 세계에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럽 화장품 시장 품목별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품목별로는 스킨케어 및 세면, 위생용품류가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면서 2021년 각각 232억 유로와 206억 유로를 기록했는데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유럽 화장품 시장 규모는 코로나로 주춤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사장님들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같이 설명드릴 영국의 경우 코스메틱 유럽에 따르면 2022년 화장품 시장 규모가 약 105억 유로로 유럽 국가 중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분야별 매출량을 보았을 때 다른 유럽 국가들과 트렌드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년 기준 연간 판매량의 스킨케어 분야가 1위를 차지했으며 세면 및 위생용품, 향수, 헤어케어 그리고 색조 화장품이 뒤를 이은 것인데요. 2021년도와 비교했을 때 특히 색조 화장품 매출이 9.3% 증가하면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는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 마스크를 벗게 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출을 준비 시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규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브렉시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렉시트란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사건을 말합니다. 2016년 영국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찬성 우위로 결정되었고 그 결과 2020년 1월 정식으로 EU를 탈퇴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이후 무역, 이민, 안보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했으며 이는 화장품 규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의 구성국 중 하나이긴 하나 이웃한 아일랜드 공화국과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북아일랜드는 영국과 EU 사이에 새로운 규제와 통관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 의정서가 탄생하였습니다. 북아일랜드 의정서는 영국과 유럽이 체결한 협정으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후에도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EU의 규제와 세관, 검사를 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구성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화장품 규정을 따르고 그 외의 구성국들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는 영국 화장품 규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설명할 영국 화장품 규정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만 해당됨을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유럽과 영국의 화장품 규제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에는 유럽 전체를 관장하는 중앙규제기관은 없으나 관련 법을 제정 및 개정하는 기관으로 유럽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공포하는 규정들은 유럽 국가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화장품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면 각 정부는 해당 규정을 자국 법안에 수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합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라벨링 등을 규제하고 제조자나 유통자에게 RP를 지정하며 CPNP 시스템을 통해 화장품 정보를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정책 제안을 받거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도 또한 하고 있습니다. SCCS는 이러한 유럽 집행위원회의 과학적 자문기구로 비식품 제품 및 서비스와 공중보건 및 소비자 안전 등에 대한 위해 평가와 과학적 조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나 유럽 국가 정부의 요청에 따라 화장품 성분이나 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유의해야 할 점은 SCCS는 화장품 성분이나 원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기관은 유럽 집행위원회이며 다만 SCCS가 제시한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채택하거나 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화장품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은 영국 제품 안전 및 표준 사무국 OPSS입니다. OPSS는 영국 내 화장품의 모든 측면을 관리 및 감독하는 기관으로 제조자와 수입자, 유통자 등에게 법률과 지침을 제공하고 위반 사례를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처벌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영국 소비재 화학안전과학자문단 SAGCS입니다. SAGCS는 인체에 위협이 되는 화학 및 생물학적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관한 조언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SCCS의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SCCS와 마찬가지로 SAGCS가 OPSS에 제공하는 조언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 시 내각 장관들은 SAGCS의 의견에 기반하여 정책을 채택합니다. 이렇게 영국에서는 OPSS와 SAGCS가 협력하여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과 영국의 화장품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유럽의 화장품 규정은 레귤레이션 넘버 1223/2009라고 하며 화장품의 안전성, 품질, 표시 광고, 유통 및 판매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에 적용되는데요. 영국의 경우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 화장품 규정의 핵심 원칙은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그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유럽 시장에서 화장품 관리는 정부의 사후 관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 RP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RP는 유럽 내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서 제품의 안전성 평가, 라벨링 검토, PIF 작성, CPNP 등록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에도 안전성이나 포장, 표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경우 RP가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국과 협력하거나 제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로 인해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UKCR이라고 불리며 정식 명칭은 제품 안전성 및 계량 등 2019 규정의 부칙 34번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럽의 화장품 규정과 거의 비슷하지만 향후 독자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공지에 주의하며 제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각 법령에 따른 화장품 신고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CPNP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화장품 제품 정보 등록 포털입니다. 유럽 화장품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온라인 신고 시스템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CPNP에 등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CPNP에 등록된 정보는 유럽의 모든 국가 정부와 공유되며
당국은 CPMP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감독하고 부작용이나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UKCR에 따라 영국 내에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SCPN에 등록해야 합니다. SCPN은 영국 화장품 등록 서비스 포털로 2021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SCPN에는 영국 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의 성분, 원료, CPSR, PIF 등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합니다. 유럽과 영국에서는 각자 독자적인 법령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및 영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양쪽의 규정과 시스템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여 제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유럽과 영국의 화장품 신고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나온 주요 용어들을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RP란 유럽과 영국 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자를 뜻하며 CPSR과 PIF를 구비하여 제품을 CPMP 또는 SCPN에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CPSR이란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로 화장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화장품의 원료와 완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및 관련 평가 결과가 기술되어야 하는데 아무나 작성할 수는 없고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 평가사가 작성해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CPSR에는 해당 제품 안전성에 대해 책임진다는 평가사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PIF는 제품 정보 파일로 유럽 시장 진출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개로 합친 서류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PIF 안에 CPSR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제품 기술서, 제조 방식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성, 동물 실험 데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유럽 및 영국의 화장품 신고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리스판서벌 퍼선, RP를 지정하고 함께 프로덕트 인포메이션 파일, PIF를 준비해야 합니다. PIF에는 제품의 전성분 정보, 제조 공정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성 정보, 제품의 효능, 라벨 정보, 그리고 제품의 안전 정보 및 평가 결론인 CPSR이 포함됩니다. PIF가 준비되었다면 RP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CPMP 또는 영국의 SCPN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제품은 유럽 또는 영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럽과 영국의 화장품 개요, 관리, 당국, 그리고 주요 규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화장품 신고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RP 지정과 필요한 자료의 준비 과정에서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RP 지정과 필요한 자료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